자, 오늘 반도체가 박살이라기보다 심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주가도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속출하고요. 네. 여기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애플 AI에서 이 구글 칩을 썼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 엔비디아가 이제까지 우리 얘기했듯이 M7,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탈 엔비디아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불안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챗 GPT를 포함해서 소위 AI 쪽에 선두에 서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건 모두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샘 알트먼이 직접 나서서 전체적으로 지금 AI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9천조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엔비디아를 뺀 나머지 업체들을 모두 모아서 또 아랍 쪽에 돈도 끌어들이고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 돈을 다 끌어들여서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지난 10년간 만들어 놓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의 견조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이 AI 칩을 이용하려면 쿠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쿠다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하드웨어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하드웨어도 최강자였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도 최강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미 있는 AI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챗GPT나 다른 모델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쿠다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모든 APK 같은 걸 포기해야 된다면 여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제3의 마켓, 그 마켓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앱마켓과 그 앱마켓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애플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벗어나려는 시도 정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정말 벗어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GPU 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 병렬 데이터를 모아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AMD가 칩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AMD 칩도 결국 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보다 효율이 높다고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건 시도일 뿐 아직 엔비디아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속단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해당 업체들이 엔비디아에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가 집중되면서 그 다음에 AI 업체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혼란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도 너무 비싼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독점력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8월 28일인가요? 그때 22일인가 실적 발표할 때까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조금은 헤매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나온 뉴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현실적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밀리니까 이 불안감들이 거의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 실적에서 또 아무래도 AI 관련돼서 돈은 못 벌고 투자비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칩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 안정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AI 쪽 투자는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엔비디아 쪽 투자, 그다음에 AI 쪽 투자는 돈이 줄어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면 많이 들었지 전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가 아직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담감, 그래서 혹시라도 AI 관련된 방향성은 분명한데 속도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칩의 설계자의 세계적인 권위자 삼성전자하고도 협업하고 여기에서 HBM이 필요 없는 칩을 또 아키텍처를 또 만들었다. 며칠 전에 또 나왔던 뉴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HB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만약에 칩을 더 집적화를 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텔에서 하고 있다는 1.8나노, 1.4나노 이런 걸로 바로 갈 수 있었다면
지금 HBM이 굳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4나노에서 3나노, 5나노에서 4나노 내려가는 것 자체가 계속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스택을 쌓아서 위로 쌓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에서 대규모 대용량의 어떤 처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칩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각각의 칩을 그동안 시스템 온칩이라고 해서 한 판 위에 올려서 쓰는 걸로 쓰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GPU에 처리하는 방식을 데이터를 더 늘리기 위해서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위로 쌓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메모리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게 꼭 위로 쌓는 방식이 아니라 뭐 옆으로 쌓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고용량 메모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뭐 HBM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묶어가고 있는 이 TSMC, SK하이닉스로 이루어지는 삼각축을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뉴스도 우리가 지금 뭐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 이따가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그들의 독점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기업 논리가 그렇죠.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떼돈을 벌고 있는 데가 있으면 호시탐탐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아니면 네. 뭐 다른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라도 그 똑같은 장사를 또 하려고 하겠지. 그렇죠. 예, 이게 네. 경쟁의 기본 원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의 그 그림에는 아무 의심이 없는데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또 AI 투자 금액이 조금 정체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 경제의 축은 소비잖아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소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반도체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IT 부품이나 IT 기기 종목군들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의 희석 효과가 여기저기서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가, 기업가의 입장에서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3년간은 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만큼 갑작스런 신기술들, 신제품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MD나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만만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예. 자, 어쨌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이제 완전히 추세는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건 맞고요.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세 개의 축으로 묶이는 TSMC,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한미반도체까지 묶는다면 뭐 사각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구글의 전반적인 조정이 그 안에서 그 구글의 조정보다 구글의 실적을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에 대한 시장의 해석 자체가 뭐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외국인 쪽은 좀 매물이 흘러나오곤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견조했던 그 주가 흐름이 외국인 매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면서 SK하이닉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땐 비교적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소폭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갑자기 하락 속도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매수가 강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의 전반적인 가격은 지금 PB 3배가 역대 최고치였는데 여전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2.4배 정도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가는 여러 가지 기대를 선반영한 상황에서 그렇게 싸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평균치를 보면 최고치는 거의 뭐 3배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과거 2018년 가장 좋았을 때 그 PB 평균치는 2.3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엔비디아 향 이유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립을 잃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랑 독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시장을 더 파이를 키우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퀄 테스트도 통과 못했는데 HBM을 만드는 시설 투자 그 캐파 생산 능력은 하이닉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양사 모두 13만 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통과만 되면 올해는 이미 다 팔렸으니까 올해 거는 뭐 실적에 영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내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됐을 때는 물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그 코어스라고 하는 이 칩들을 쌓을 수 있는 그 TSMC의 장비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TSMC를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후공정 업체들 쪽에서도 코어스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엔비디아가 원하는 물량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 코어스 물량이 제한적이라서 만약에 HBM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는 가격에 일단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주가가 잠시 이제 좀 비싸 보이다 보니까 급한 변동성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저기 if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할 걸로 보이지만 아마 저는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딱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8, 9월 내에는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의 며칠 상간을 계기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통과했다, 아니다, 뭐 8월에 발표한다, 뭐 10월이다, 3는 통과했다, 3는 통과 못했다. 여러 잡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주변에서 좀 얘기를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터졌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는 쪽,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얘기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8월, 9월 내에는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보면서 정말 중심은 엔비디아구나. 엔비디아가 기침을 하면 하이닉스는 몸살이 나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몸살이 나면 한미반도체는 네. 이거는 응급실로 가야 되고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원천 뭐라 그럴까요? 이 하청업체의 좀 비애 같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네, 어쨌든 협력업체고 필수 협력업체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가격을 추가적으로 다운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칩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이익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협력업체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는데 협력업체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요소는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양사의 HBM을 쌓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삼성전자는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방식이고 하이닉스는 한꺼번에 쌓아서 거기다가 이제 접착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쌓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율은 더 SK하이닉스가 월등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방식도 일정 부분 이제 이 퀄을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좀 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협력업체들의 비애는 아마 거기에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한미반도체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 TC 본딩이라고 그러나요? 그 네네. 한미반도체의 그 쌓는 그 네. 기술을 삼성전자가 결국은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한미반도체 매출이 더 급증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끝까지 독자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삼성전자의 그 오피셜,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IR 쪽, 그 다음에 홍보 쪽의 오피셜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다입니다. 아, 그러네요. 한미반도체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될까요? 이게 그동안 사실 슈퍼을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 슈퍼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유지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회장님의 이 배팅을 보면 끝까지 지금 매수를 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만만하시거든. 만만치 네. 않거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뭐 D램처럼 다시 2위로 가고 삼성전자가 1위로 갈 것이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지금 이 협업 관계가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슈퍼을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삼성전자까지 나간 게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그러면 삼성전자까지 가지 않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서 의미 있는 그런 본딩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될 텐데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슈퍼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은 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반도체도 이런 가능성을 너무 선반영하면서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졌던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은 뭐 끝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의 탄력적인 반등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 TC 본딩 같은 경우에도 세메스랑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어서 그다음에 이 본딩 쪽으로도 여러 업체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그 장악력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에서 그립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목표 주가가 하이닉스도 리포트가 뭐 30만 원 넘게까지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꺾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불안감, 너무 비싼 거 아니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하이닉스 지금 앞으로의 그 경쟁자가 없는 이 독점적인 구도 아니면 이렇게 높은 어떤 경쟁력 이거를 보면 계속 더 추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조정이 끝나면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목표 주가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 위로 간 목표 주가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AI 관련 투자가 어떻게 될지 좀 변수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머리를 차갑게 다시 식히고 냉정하게 좀 보자.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성장 속도라면 뭐 30만 원의 주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24년에 이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수요가 이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칩이 늘어나니까 들어가는 HBM도 급증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HBM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SSD도 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하이닉스가 꽤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지만 그러면 이쪽에서도 분명히 이익이 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뭐 20만 원 이하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SK하이닉스를 지금에 와서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신규 진입을 언제 할 거냐 정도의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수치가 꼭 그 뭐 고점이 되는 그 판단 요소는 아니지만 과거에 2018년도에 가장 최대 이익을 냈을 때 PB가 2.3배라면 이번에 HBM의 어떤 독점력이나 그 다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의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PB 한 2.5배 정도를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단을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그럼 저는 한 23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목표 수익률만 낮추면 저는 뭐 진입 시점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발표되는 뭐 8월 즈음 가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목표 주가가 높지 않으니까 되도록 싸게 사는 게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한미반도체도 상당히 지금 그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면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막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한미반도체의 추가적인 주가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급락은 저는 뭐 약간 시장에 들어왔던 뭐 그 레버리지 물량들 이런 것들이 일부 또 쓸려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전만큼의 탄력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미
겁을 먹은 사람들이 반등 시에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대량 거래가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대량 거래와 의미 있는 어떤 반전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빠져나올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조금 좋은 전략이 아닌가. 뭐 정말 싼 가격에 사서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 나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뭐 최근에 고점에서 오히려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잘 빠져나온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미 반도체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선도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투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김종효 이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또 상당히 이 조정 후에 크게 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 근거 논리를 잘 비교하시면서 가족분들이 자기만의 뷰를 가지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TSMC만 살아나는 거 아니야? 물량은 계속 받으니까. 네. 그러면 TSMC가 이거 감당 못하면 삼성전자 결국 파운드리 쪽이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또 생각이 넘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파운드리가 뭐 4나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율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3나노에서 뭐 게이트 어라운드로 방식을 바꿔서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3나노 쪽에서는 의미 있는 수율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TSMC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갈 정도로 가기 위해선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비메모리까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반면 뭐 제가 뭐 최근에 여기 나와서도 그렇지만 여러 방송에서도 계속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위 지금 뭐 HBM만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살펴보시면 중국 쪽에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최근 5개년 중에 가장 좋아요. 상반기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7, 8월 달이 기본적으로 신모델이 나와서 쭉 다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살펴보시면 실제로 신모델 출시가 7, 8월 뭐 요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쪽에 AI P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IT 신제품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이게 상당 부분은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하이닉스는 저렇게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덜 빠지느냐는 결국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서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서 중국이 물량을 쓸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 증대가 적어도 뭐 3분기, 4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HBM 퀄통과가 뭐 지금 3분기 말이나 4분기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 쪽에 여전히 좀 무게를 두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나머지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질문해 주셨던 비메모리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3나노의 수율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 삼성전자 2030년까지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미 TSMC는 3나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2나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이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는. 아니, 근데 이미 투자 금액도 비메모리 쪽에서 차이가 너무 나고 그치, 그러니까 너무 비메모리를 나죠. 하고 있는 게 이미 TSMC 50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체 투자가 지금 30조 정도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합쳐서 이 정도고요. 비메모리 쪽은 아직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이건 이미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절대로 삼성전자가 TSMC를 넘을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의 투자 금액도 작을 뿐더러 비메모리 공장 자체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TSMC처럼 소위 만들어달라는 걸 다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TSMC는 뭐 48나노까지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유율을 넘는 건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 쪽에서는 비슷하게 좀 쫓아간다라고 하는 게 한 2, 3년 전에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지금 뭐 5나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TSMC의 비메모리 물량을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따라잡는다는 아직은 좀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수성하는 군사보다 공성, 그러니까 공격하는 군사가 뭐 3배, 5배 이렇게 있어야 그렇죠. 이길 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기업에서도 비슷하게 비교를 하던데 이렇게 엔비디아와 TSMC가 돈을 왕창 지금 떼돈을 지금 벌어놓고 70% 넘잖아요. 80% 네. 가까이 되는데 이 돈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후발주자들이 과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격차가 상당히 커 보이긴 해요. 네, 결국은 뭐 이 시장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계속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던 것도 공격적인 캐펙스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비메모리 쪽에서 설계하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만들어주는 TSMC, 뭐 하이닉스의 그 조합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본 싸움에서 일단 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맞다. 대신 뭐 삼성전자가 돈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는 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 업체를 뭐 이길 만한 그런 증거를 아직까지는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죠. 실적 발표하고 어떻습니까? 이 내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죠? 네,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그 콜 테스트 관련돼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공식적인 얘기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뭐 진행 중이다 정도로 아마 계속 뭐 기자들의 질문을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레거시 쪽의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삼성전자의 신규 캐파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HBM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 테스트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하이닉스만큼의 생산량을 계속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HBM 투자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은 안 좋지만 HBM3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묶여가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 캐펙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정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려줄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캐펙스를 늘려준다면 그러면 최근에 이 여러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전부 급락했거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전공정 장비 소재, 뭐 후공정 장비, 오사트, 뭐 소재 부품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약에 투자 계획을 이어 나간다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전공정 장비 소재 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단행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딘가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그룹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그 ALD 장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 하이닉스는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ALD 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진테크 일부 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익 IPS가 뭐 기존에 이제 CVD 이런 것들이 뭐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에 투자가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난 거잖아요. 실적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재개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세메스와 더불어서 원익 IPS와 뭐 원익 QNC 같은 이런 업체들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미 나누고 있고 같이 이제 투자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의 실적이 좀 올라올 가능성을 보지 않을까. 주가도 또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소재 기업들 오늘 뭐 뉴스가 나와서 뭐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소재 쪽의 종목군들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뭐 같이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솔브레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심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모품 쪽, 원익 QNC 같은 소모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최근에 주가 급락이 삼성전자의 캐펙스만 예정대로 간다면 조금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 이 상황, 반도체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수의 기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좀 물량을 줄이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업체로 돌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계속 잘 나갈 수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만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 한미 반도체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분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분배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만 적정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켜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외 나머지 종목군들 삼성전자와 투자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의 조정이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뭐 8만 원 아래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면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엔비디아랑 거의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해서 들고 있는 물량을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는 조금 한 타임을 더 조절한 이후에 더 비싼 가격에 사던 아니면 더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사던 한 타임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조정시 매수, SK하이닉스는 한 타임 뒤로 미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반도체는 비중이 높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와 투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원익그룹이나 핵심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